안녕하세요. 소잉박스입니다. 크로스백으로 사용할 아담한 사이즈의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12개의 편물을 엮어 만든 가방으로 기존에 만든 가방들의 중간 사이즈입니다. 가방끈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구멍의 개수를 조절해서 가방끈의 길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에 따라 솔트레지를 옮겨서 길이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사용한 솔트레지는 일반 가죽용 솔트레지보다 나사 부분이 길어서 두꺼운 편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치를 바꾸고 조이개까지 올려주면 가방끈을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담한 사이즈이긴 하지만 핸드폰과 기본 소품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사용한 재료입니다. 모모얀이라는 폴리실로 바다 색상 네보를 사용했습니다. 코바늘은 4호를 사용했습니다. 부자재들입니다. 가방 덮개에 사용하게 될 작은 자석 단추는 2개가 필요합니다. 가방끈 조절에 사용할 솔트레지입니다. 일반적인 솔트레지는 나사 부분이 짧지만 이 솔트레지는 나사 부분이 길어서 두꺼운 편물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단수링은 편물을 구분할 때 사용하고 집게는 편물을 조립할 때 잡아주는 것으로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실 정리에 필요한 놋바늘도 준비합니다. 전체 수량과 치수입니다. 세로용 편물로 덮개에 3칸, 윗면과 바닥면에 1칸씩, 그리고 앞뒷면에 3칸씩 해서 모두 11칸인 편물입니다. 시작할 때 만든 사슬이 보이는 면을 기준으로 사슬 다음 줄부터 주황색 단수링까지 72줄입니다. 꺾어지는 부분이 4곳이므로 4줄을 더 추가해서 모두 76줄이고 마무리 사슬이 보이게 됩니다. 길이로 만들 때는 47cm를 만들고 꺾어지는 부분으로 4줄을 추가하면 됩니다. 세로용 편물은 모두 4장이 필요합니다. 편물은 9코를 기준으로 6줄 반 정도의 길이입니다. 몸통 양면과 바닥 부분에 해당하는 편물입니다. 양쪽 옆면에 3칸씩과 바닥면에 4칸에서 모두 10칸인 편물입니다. 사슬이 보이는 면을 기준으로 사슬 다음 줄부터 단수링까지 65줄입니다. 꺾어지는 모서리 2줄을 추가해서 모두 67줄이고 마무리 사슬이 보이게 됩니다. 길이로 만들 때는 42cm를 만들고 꺾어지는 부분으로 2줄을 추가하면 됩니다. 양쪽 옆면과 바닥이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이 편물은 1장이 필요합니다. 몸통에 들어가는 가로용 편물입니다. 사슬 다음 줄부터 노란색 단수링까지 65줄이고 꺾어지는 부분 4줄이 추가해서 모두 69줄입니다. 마무리하는 단에서 처음 보이는 사슬과 이어주는 편물입니다. 길이로 만들 때는 42cm를 만들고 꺾어지는 부분으로 4줄을 추가합니다. 이 편물은 3장이 필요합니다. 앞면 덮개용 3장과 윗면용 1장은 같은 크기의 편물입니다. 사슬 다음 줄부터 마무리 사슬점까지 26줄입니다. 길이로 만들 때는 17cm로 만들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세로용 편물 4개 중에 2개는 꺾어지는 부분을 미리 표시를 해놓으면 전체 연결할 때 수월합니다. 덮개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3칸이 들어갑니다. 사슬 다음부터 단수링까지 19줄입니다. 길이로는 13cm 정도의 표시를 합니다.
꺾어지는 모서리 한 줄을 빼고 다음 단수링까지 윗면 한 칸입니다. 줄수로는 7줄이고 길이로는 4cm 정도입니다. 윗면 편물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꺾어지게 됩니다. 모서리 한 줄을 빼고 다음 단수링까지가 뒷면 3칸으로 20줄입니다. 길이로는 13cm입니다. 모서리 한 줄 빼고 바닥면 7줄이고 4cm입니다. 모서리 한 줄 빼고 앞면입니다. 마지막 사슬전까지 19줄이고 13cm입니다. 몸통용은 앞면과 뒷면에 4칸씩 들어갑니다. 이 연결 부분은 겹쳐지는 세로용 편물에 가려지도록 모서리 자리를 옮겨서 표시합니다. 몸통용 편물은 한 개만 위치를 표시해 놓고 나머지 2개는 겹쳐지는 편물에 따라 자리를 옮겨주면 됩니다. 앞면 4칸으로 사슬 연결 부분까지 26줄이고 17cm입니다. 모서리 한 줄 빼고 단수링까지 옆면 7줄이고 4cm입니다. 모서리 한 줄 빼고 다음 단수링까지 3칸으로 26줄이고 17cm입니다. 모서리 한 줄 빼고 단수링까지 7줄이고 4cm입니다. 미리 모서리 부분을 표시를 했지만 조금씩 길이나 줄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코 만들기입니다. 사슬 9개로 시작합니다. 매듭을 만들고 조금 느슨하게 사슬을 만듭니다. 밑단을 만듭니다. 사슬 1개를 만들고 사슬선에 빼뜨기 9개를 합니다. 이 밑단이 전체 수량 설명할 때 보이던 사슬줄입니다. 줄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전체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입니다. 사슬 1개를 만들고 뒤쪽 코에만 짧은뜨기 9개를 합니다. 뒤쪽 코에만 하는 것을 일항뜨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이번 단부터는 기둥사슬이 없습니다. 편물을 돌려서 바늘에 걸린 코를 이 실이 감싸도록 합니다. 이 실이 기둥사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뒷면에 보이는 위쪽과 아래쪽의 2개의 고리를 바늘로 통과합니다. 실을 감아 한꺼번에 빼고 다시 실을 감아 뺍니다. 다음 코에도 위쪽과 아래쪽의 2개의 고리를 바늘로 통과합니다. 실을 감아 한꺼번에 빼고 다시 실을 감아 뺍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코들도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 스티치는 반단씩 겹쳐져서 편물이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코는 안쪽으로 있어 안 보일 수 있으므로 건너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줄을 세는 방법입니다. 이쪽이 첫 번째 단으로 맨 밑에 사슬이 보입니다. 두 번째 단의 반 정도가 보이게 됩니다. 박음질 하듯이 보이는 9개의 코를 한 줄로 생각하고 나중에 줄수를 셀 때 이 줄을 세면 됩니다. 두 번째 단을 했던 뒤쪽을 보면 두 번째 단에 한 줄이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단입니다. 편물을 돌리고
위쪽과 아래쪽 고리를 걸어서 짧은뜨기 9개를 합니다. 세 번째 단이 끝냈을 때 뒤쪽은 한 줄과 반단이 보이고 앞쪽은 두 줄이 보입니다. 사슬이 보이는 앞면에서 사슬 다음 줄부터 26줄을 만듭니다. 앞면에서 26줄까지 만들고 단을 마무리합니다. 사슬 1개를 만들고 왼쪽 고리 2개와 뒤쪽 고리 1개를 걸어서 한꺼번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아홉 코로 편물을 만들었을 때 편물의 폭은 4cm보다 조금 크고 6줄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길이를 계산할 때는 4cm로 계산하고 여유분을 조금 주면 됩니다. 몸통 세로용 편물의 단 마무리 방법입니다. 사슬이 보이는 앞면은 안쪽으로 사용하고 편물의 뒷면을 가방 겉면으로 사용합니다. 사슬이 보이는 앞면 쪽에서 봤을 때 노란 단수링까지 65줄입니다. 꺾어지는 부분으로 4줄을 추가하고 반단이 보이는 상태에서 끝냅니다. 실을 넉넉하게 자릅니다. 마지막 고리로 실을 빼서 풀리지 않도록 합니다. 앞면 쪽 사슬과 마지막 단의 고리들을 연결합니다. 이 연결 부분은 두껍지 않고 자연스럽게만 연결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의 3개의 고리와 시작 부분에 사슬 고리 2개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풀리지 않도록 2번 정도 감아줍니다. 대각선이 되도록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사슬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두 번째로 넣어서 세 번째 사슬로 통과합니다. 위에서 보면 실이 직선으로 보이게 되고 안쪽에서 보면 대각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시작 부분처럼 마지막 부분도 풀리지 않도록 2번 정도 감아주고 마무리합니다.
전체를 조립합니다. 사슬 보이는 쪽이 위로 향하도록 바닥에 4개의 세로용 편물을 놓습니다. 4개 중에서 모서리 표시한 편물은 양쪽으로 1개씩 놓습니다. 이어진 세로용 편물 중에서 모서리 표시한 편물을 우선 고정합니다. 이어진 편물의 가로용 편물을 앞뒤로 겹쳐서 고정합니다. 앞면 4칸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어진 두 번째 편물을 가로용 편물에 조립하는데 이어진 부분이 가로용 편물 밑으로 가려지도록 합니다. 이어진 세 번째 편물도 이어진 부분이 가려지도록 조립합니다. 앞면이 끝나면 뒷면 쪽도 겹쳐지도록 조립합니다. 처음에는 느슨하게 자리를 잡아준 다음 자리를 조금씩 옮겨서 타이트하게 만들면 됩니다. 양쪽 옆면과 바닥 부분의 편물입니다. 사슬이 보이는 면이 가방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앞면 마지막 편물이 이어진 편물 밑에 있으므로 옆면은 이어진 편물 위에 고정합니다. 두 번째 편물 밑으로 넣고 세 번째 편물 위로 덮습니다. 바닥면도 위와 아래를 번갈아 넣어줍니다. 남은 옆면도 번갈아 넣어줍니다. 편물은 조금씩 위치를 당겨서 길이를 맞춥니다. 타이트하게 서로 겹쳐지도록 위치를 맞춥니다.
덮개용 편물 3장을 가로용 편물에 겹쳐지도록 고정합니다. 덮개용 편물 3장의 위치를 잡은 다음 덮개와 뒷면 사이에 윗면을 넣어줍니다. 몸통 쪽에서 편물을 조금씩 위치를 조절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는 이렇게 잡아놓고 연결한 다음에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당겨지는 곳이 없도록 조절합니다. 전체를 연결합니다. 단수링 표시까지가 앞덮개 부분입니다. 두 편물을 겹쳐보면 아웃코 안에 6줄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옆면 2줄로 올라온 부분과 1코씩, 그리고 중간중간에 3코를 연결합니다. 중간에 연결해주는 것은 정해진 자리보다는 아웃코와 마주보는 옆면을 연결해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옆면에 올라온 2줄 부분과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고리를 만듭니다. 옆면 2줄과 두 번째 코를 짧은뜨기 합니다. 옆면에 2줄이 올라온 사이로 코가 있으므로 여기는 올라온 2줄이 아닌 내려간 곳에 연결합니다. 올라온 곳과 내려간 곳을 적절히 사용해서 아웃코를 연결합니다.
아홉 코 연결이 끝나고 옆면에서 내려간 부분에 짧은뜨기를 한 개 더합니다. 아홉 코 연결이 끝나고 나면 옆면 부분에 한 개씩 짧은뜨기를 더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옆면에 올라간 부분에서 아홉 코 연결이 끝나면 내려간 부분에 짧은뜨기 한 개를 더합니다. 반대로 옆면에 내려간 부분에서 아홉 코 연결이 끝나면 올라간 부분에 짧은뜨기 한 개를 더합니다. 아홉 코가 있는 편물이 위로 와 있고 옆면이 밑에 있습니다. 아홉 코와 마주보는 부분들을 짧은뜨기해서 다음 편물도 연결합니다. 옆면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슬까지 포함해서 7줄의 9코를 연결합니다. 옆면에 내려간 부분에 짧은뜨기 한 개를 더합니다. 옆면 올라간 부분부터 9코를 연결합니다. 밑에 있는 편물의 9번째 코와 옆면의 사슬 부분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편물을 돌려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를 더합니다. 모서리 자리에 짧은뜨기가 모두 3개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도 옆면과 같이 9코와 마주보는 부분들을 연결하고 편물이 끝나면 짧은뜨기 1개를 더 추가합니다. 4개의 편물을 모두 연결하고 나면 모서리 부분은 3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3개의 편물을 연결합니다. 단수링으로 표시했던 부분에 덮개의 마지막 코를 연결합니다. 남겨놓은 한 줄은 꺾어지는 부분입니다. 덮개 마지막 코가 올라간 부분이었으므로 내려간 곳에 짧은뜨기 1개를 합니다. 단수링이 있던 자리인 올라온 곳에 짧은뜨기 1개를 합니다. 꺾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2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갑니다. 윗면 부분입니다. 내려간 부분과 9코 중 첫 번째 코를 연결합니다.
나머지도 마주보는 곳들을 연결합니다. 단수링을 표시한 부분과 9번째 코를 연결합니다. 꺾어지는 부분에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내려간 부분에 1개와 올라온 부분에 1개입니다. 옆면 부분입니다. 단수링까지가 옆면이고 그 다음 한 줄이 꺾어지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단수링 옆으로 내려간 곳에 1개와 단수링이 있는 줄에 1개를 합니다. 옆면의 9코도 몸통 가로 편물에 짧은뜨기로 연결합니다. 단수링까지가 앞면이고 그 다음 한 줄이 꺾어지는 부분입니다. 짧은뜨기 2개를 하고 앞면도 2편물을 연결합니다. 덮개 부분 연결하는 것처럼 앞면 부분도 9코와 마주하는 부분들을 연결합니다.
이쪽 옆면도 단수림까지가 옆면이므로 앞면이 끝난 바로 옆과 꺾어지는 줄에 한 개씩 2개의 짧은뜨기를 합니다. 옆면 9코를 연결하고 꺾어지는 모서리 부분도 반대편과 같은 방법으로 덮개까지 연결합니다. 꺾어지는 부분에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윗면 9코를 연결합니다. 꺾어지는 부분에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처음에 기둥만 만들었던 자리에 짧은뜨기 1개를 더합니다. 적당히 실을 자릅니다. 마지막 짧은뜨기를 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정리합니다. 남은 실들은 덮개 안쪽으로 넣어서 풀리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자석 단추를 연결합니다. 사용한 실을 이렇게 풀어보면 세 가닥이 보입니다. 꼬인 실을 조금 풀고 한 가닥씩 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가닥을 바늘에 끼워서 자석 단추를 달아줍니다.
자석 단추의 위치를 정하고 바늘을 넣을 때는 비스듬하게 넣어줍니다. 반단씩 겹쳐 있기 때문에 바늘을 비스듬하게 넣으면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구멍 있는 4곳을 여러 번 감싸면서 단단하게 연결합니다. 가방끈을 만듭니다. 매듭을 하고 사슬 5개를 만듭니다. 사슬 1개를 하고 사슬선에 짧은뜨기 5개를 만듭니다. 짧은뜨기만으로 5단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단입니다. 사슬 1개를 하고 뒤쪽 코에만 이랑뜨기를 합니다. 편물을 이렇게 돌린 다음 이랑뜨기를 합니다. 지금 만드는 단부터 몸통과 같은 방법으로 20cm까지 만듭니다. 나사구멍을 만듭니다. 편물을 돌려서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사슬 1개를 하고 한 칸을 비운 다음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솔트레지의 나사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편물을 돌려서 짧은뜨기 2개를 하고 사슬 부분은 뒤쪽 코에만 짧은뜨기를 하고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편물을 돌려서 짧은뜨기 5개를 합니다.
단수링을 달아놓은 구멍자리 위부터 4줄이 되도록 짧은뜨기를 합니다. 4줄마다 구멍을 만들게 되는데 솔트레지 개수는 원하는 스타일로 조절해도 됩니다. 구멍 위로 4줄이 보이고 단수링이 있는 쪽에서 5번째 줄에 다시 구멍을 만듭니다. 편물을 돌려서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삿을 1개를 하고 한 코를 비운 다음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두 번째 나사구멍에 표시를 합니다. 4줄을 더 만들고 세 번째 나사구멍을 만듭니다. 세 번째 나사구멍까지 만들었습니다. 짧은뜨기로 2줄을 더 만듭니다. 이번 단부터 위에 고리 2개를 걸어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10단이 되도록 9단을 더 만듭니다. 열단이 끝나면 적당히 실을 자릅니다. 바늘에 실을 끼운 다음 짧은뜨기로 만든 10단 부분을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서 연결합니다. 연결 부분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양쪽 끝은 풀리지 않도록 합니다.
가방끈 1개가 끝났습니다. 다른 쪽 가방끈을 만듭니다. 짧은뜨기 5단을 하고 뒤쪽 고리들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는 방법으로 55cm 다 되도록 1개를 더 만듭니다. (55cm를) 만들고 나서 솔트레지 구멍을 만듭니다. 편물을 돌려서 뒤쪽 고리 2개를 걸어서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위에 보이는 사슬에만 빼뜨기를 합니다. 뒤쪽 2개의 고리를 걸어서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편물을 돌려서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사슬 2개를 합니다. 빼뜨기를 한 자리는 비워두고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이 구멍이 솔트레지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편물을 돌려서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두 개의 사슬 위에 짧은뜨기 1개를 합니다. 구멍이 너무 크면 잘 빠질 수가 있어서 타이트한 구멍을 만들어야 합니다.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편물을 돌려서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짧은뜨기 1개를 했던 곳에는 뒤쪽 코에만 짧은뜨기를 하고 이어서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편물을 돌려서 짧은뜨기 5개를 합니다. 구멍에 솔트레지를 끼워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빠지지 않을 만큼의 크기로 만들면 됩니다. 나사구멍을 만든 가방끈에서처럼 4줄마다 구멍을 만듭니다. 구멍은 모두 7개를 만듭니다. 일곱 개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7번째 구멍 위로 4줄이 보이는 상태에서 가방끈을 마무리합니다. 편물을 돌려서 짧은뜨기 1개를 합니다. 한 코를 건너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다음 코는 건너뛰고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첫 번째 코의 뒤쪽 고리와 밑단에 첫 번째 고리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가운데 코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여기도 대각선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편물을 돌려서 3코를 걸어 빼뜨기를 합니다. 빼뜨기로 만들어진 사슬은 단수링이 있는 방향에 위치하게 됩니다. 적당히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합니다. 풀리지 않도록 정리할 때 두꺼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방끈 끝이 이런 모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남겨진 실도 정리합니다. 짧게 만든 가방끈에 솔트레지를 달아줍니다. 구멍에 나사를 끼웁니다. 그 위에 머리를 달아줍니다. 나사가 조금 헐겁다 싶으면 고무 와셔를 중간에 끼운 다음 머리를 달아줘도 됩니다. 나머지 2개의 솔트레지도 달아줍니다. 나사 부분은 더 조여줍니다. 긴 가방끈에 있는 구멍으로 솔트레지를 끼우면 이런 모습입니다. 가방끈 조이개를 만듭니다. 사슬 18개를 만듭니다. 조이개의 길이는 가방끈을 2개 겹쳤을 때 감싸지는 만큼 만들면 됩니다. 사슬 1개를 하고 사슬선에 X자 모양의 짧은뜨기 18개를 합니다. 일반 짧은뜨기보다 X자 모양 짧은뜨기가 좀 더 단단합니다. 같은 길이의 조이개를 2개 만듭니다. 한 개는 양쪽을 연결해서 이렇게 긴 가방끈을 조이도록 합니다. 나머지 한 개는 짧은 가방끈에서 둥글게 이어놓은 곳에 끼웁니다. 이렇게 짧은 끈과 긴 끈을 조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이개를 표나지 않게 이어주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양쪽 끝 사슬들을 이용해서 사슬 모양이 되도록 연결합니다.
남아있는 실도 안쪽으로 정리합니다. 연결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돌려서 사용합니다. 조이개까지 마무리해서 가방끈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짧은 가방끈을 미리 달아 놓았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쪽은 짧은 쪽이고 긴 가방끈을 반대쪽에 달아줍니다. 짧은뜨기 5단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방 한쪽 면과 맞닿도록 합니다. 투명한 낚시줄을 사용했습니다. 자석 단추를 달 때처럼 몸통에 사용한 실을 한 가닥 빼서 가방끈을 달아도 됩니다. 낚시줄이 빠지지 않도록 홈질을 조금 합니다. 여기 9개의 선 쪽으로 홈질을 하면 낚시줄이 선 밑으로 가게 돼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옆면에 연결할 때도 이 방법을 쓰면 표나지 않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옆면에 9코 중에서 양쪽으로 2코씩 빼고 가운데 5코에 가방끈을 연결합니다. 전체 연결할 때 했던 짧은뜨기 부분에서 여기에 연결합니다. 두 코를 빼고 세 번째로 바늘을 뺍니다. 두 번째로 바늘을 넣어서 세 번째로 뺍니다. 양쪽 끝은 벌어지지 않도록 같은 자리를 2번 정도 감아줍니다. 선을 따라서 박음질 하듯이 5코를 연결합니다. 올라온 낚시줄들은 선 밑으로 가도록 넣어줍니다. 다섯 코를 하고 나면 짧은뜨기로 만들어진 사슬 사이사이도 박음질합니다.
가방 끝에 양쪽 한 코씩을 뺀 라인을 따라서 옆면과 가방끈도 박음질하듯이 연결합니다. 이 라인들을 따라서 안쪽에 있는 가방끈만큼 양쪽을 연결하고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